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하시는 거를 저희가 자주 뵙고요. 저희가 그래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예, 지금 저는 국민개헌 보장, 개헌을 하자, 일개 조문을 신설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당이 할 수는 없고 여야 합의로, 원래 지난 대선에 공약했던 그대로 이번 6월에 여야 합의로 일개 조문을 신설하는 그러한 개헌을 하자. 국민에게 개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단 한 개 조문을 신설하는 여야 합의 6월 개헌을 촉구하는 그러한 시위와 농성이 되겠습니다. 네. 한계 조문 신설이라는 것을 저희가 얼핏 들으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조항은 1954년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 50만 명 이상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도 이 조항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또 박정희가 삼선 개헌을 할 때 그때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 없앴느냐? 1972년 자신이 종신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하니까 이 조항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거 싫다, 헌법을 고쳐가지고 절대로 종신 대통령을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만들까봐 그때 박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954년부터 1972년까지는 대한민국 헌법에 있었던 그러한 조항입니다. 현재 국회가 이런 국민 개헌안을 처리시키지 않고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역사상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는 거를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꼭 필요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논의들이 저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좀 상당한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잘 알다시피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그 조항을 국민이 갖게 되면 현재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대적 기준은 그 사람들만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계기는 자기들 밥그릇을 뺏길 것이다, 이런 우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뭘 알겠느냐, 그 사람들이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은 이상한 조문을 집어넣어서 나라가 위태롭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뺏어갔으면 이른바 민주화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에게 즉각 되돌려줘야겠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장모라고 같은 범죄입니다. 네. 선생님, 일개 조문 신설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우리는 일개 조문 또는 영어로 표현하면 원포인트라고 합니다. 원포인트가 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순수한 우리말로 풀다 보니까 일개 조문 신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이미 그 국민개헌 보장과 관련해서 1954년부터 1972년까지 주권자 50만 명 이상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50만 명이라면 지금은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수는 높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100만 명 정도로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100만 또는 200만 명이 특별한 헌법 개정을 원하고 있는데 이걸 또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주권이 박탈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만 명 또는 300만 명이 특별한 개헌안을 요구하면 이것은 국회가 자신의 수정안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이 국민이 발의한 원안은 무조건 국민투표를 통해서 전 국민의 의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개헌 보장, 일개조문 신설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또는 정부가 입장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데 그쪽은 10만에 불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인구수도 훨씬 적은데 20만 명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보통 도시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한 명이 받는 평균 득표수는 약 5만입니다. 그러면은 20만 명의 이렇게 국민들이 서명했다면 국회의원 4명이 발의한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100만 명이 서명했다면 국민들이 20만 명, 국회의원 20만 명이 요구한 것과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적게 받아가도 국회의원들은 1년에 예산을 1인당 얼마씩 씁니까? 자기 본인 몫으로 1억 2,50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 또는 2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면 그에 걸맞게 국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포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개헌 보장 일개 조문과 뿐만 아니라 국민개헌 보장 특별법 또는 국민개헌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보다 정확하게 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원포인트 개헌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것이 어떤 거다 역사적인 의미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민개헌안에 있어서 원포인트 개헌안이 국민개헌 성사에 왜 꼭 필요한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은 그 국회에다가 자신의 정부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자신의 개헌안을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대통령의 안하고 똑같다 하면서 여야 협상할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어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번 6월 달에 개헌을 하면은 뭐 헌법에 대한 예우가 아니니 나라가 망하느니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개헌에 대한 아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렇게 높으신 분들한테 맡겨놓으면 국민이 원하는 꼭 필요한 그런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국회의원 요새 놀고 먹습니다.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치 않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월급은 또박또박 챙겨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소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나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는 일찌감치 해산되어야 마땅한 정당이 많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헌법에 그것이 쉽지 않기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나라, 국민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을 때, 야,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치인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행동에 못 옮기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국민개헌을 보장하는 조문이 헌법에 우선 필요합니다. 중위 뒷머리를 깎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내 제1당의 모든 특혜가 재정 지원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원내 정당들은 다 시대에 대해서 황량한 칼바람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헌법에서 정당 간 차별을 금지한다, 이 딱한 조항을 늘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원내 정당이든 제1당이건 또는 원외 정당이건. 그렇다면 정당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런 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회의를 차지해서 4년 동안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임기와 자기 정당에게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헌법을 만들려면 반드시 국민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또 이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꼭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실행할 의지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지금 현재 반자유한국당 국민정서, 또 국회 해산 이런 것들이 인터넷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튜버들 사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민심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광범하게 이게 정당이냐 자유한국당이, 이건 완전히 수구 꼴통이다, 또는 심지어는 적폐 본상이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우리는 당정의 소굴이다, 이런 주장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해산할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유한국당을 쉽게 해산할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이 정당 해산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특정 정당을 해산을 요구하고 해체를 요구하고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늦봄까지 약 6개월 동안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법률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질서 정연하게 이른바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새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세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감탄을 불러일으킨 것은 피를 보지 않고 폭력 사태를 유발치 않고 평화롭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고 우리가 할 일은 다 됐습니까? 민생이 안정되었습니까? 복지가 되었습니까? 물론 남북관계에는 큰 변화를, 세계사적인 큰 변화를 맞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마치 공산주의가 된다, 이렇게 유언비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는 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아니, 통일은 남북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헌법에서 남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헌법을 지키면서 헌법을 평화롭고 질서 정연하게 고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 갖는 것입니다.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현 정부가 시행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개헌이라고 들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지방자치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개헌을 못하겠다고 뻗어버렸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만으로는 헌법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친 헌법을 우리한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대왕이 우리를 위대하고 친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모에게 친자를 되돌려줬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국민 개헌 권리를 되돌려주는 정치 지도자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원포인트 개헌안의 중요성과 정치권들이 움직이지 않고 국민 개헌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시점에서 왜 국민 개헌 권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조금만 제가 질문하진 않았으면 보충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1인 시와 농성을 할 때 주변에서 그런 걱정 어린 말씀을 합니다. 개헌은 물 건너간 건 아니냐? 대통령께서도 6월 개헌이 물 건너갔다고 공식 선언하고 있고, 그런데 혼자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1인 시와 농성까지 하면서 6월 개헌이 30일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서 농성을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해서 이 국민 개헌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민투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개헌과 같이 지방선거, 공직선거, 대통령을 뽑는 이런 공직선거법과 다른 또 하나의 국민투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가능한 한 독재자는 독재자 나름대로 헌법을 고치지 어렵게 만들어 자기가 영원토록 마르고 닳도록 독재 권력을 종신토록 행사하겠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헌법을 고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혹시나 독재자가 나타나서 헌법을 쉽게 고쳐서 또 평생 대통령 해먹겠다고 나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헌법을 고치는 것을 매우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주화가 된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우여곡절은 있었고 일시적인 후퇴와 전진은 있었습니다만은 더 이상 군부 독재와 같은 독재자가 출현할 것을 걱정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을 쉽게 고칠 수 있는, 즉 국민들이 원하면 더 좋은 헌법, 보다 살기 좋은 나라,
보다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있으면 한 조항 한 조항씩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투표는 어떻게 돼 있느냐? 누군가가 대통령이건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헌법을 이렇게 고칩시다 하고 발의를 합니다. 이 발의를 하면 최소 20일 동안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헌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으니 그거를 잘 내용을 알아두세요.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도 서로들 토론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기술, 또 우리나라 국민투표법이 갖고 있는 그 엄격성, 이런 것을 조금만 고쳐서 국회 발의안이 나온 헌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그것을 국민에게 공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한 조항만 넣으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은 이론상으로는 약 25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표용지 인쇄 등을 고려해서 30일만 있으면 충분히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투표법은 또 다른 이유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지 3년이 넘어 지금 4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뭡니까? 해외 교포들한테 헌법 개정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것은 헌정 불합치, 불일치 판정을 내려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 이 조항을 고쳐주세요 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그 조항을 단 하나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조항을 고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민개헌 특별법을 제정하면은 된다. 현재 국민투표를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엄격성, 불필요한 엄격성, 헌법을 하나만 고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한다면 고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국민개헌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30일이면 뒤집어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헌 권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국민 개헌안이 6월 지방선거에서 물 건너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지방선거 국민 개헌안이 무산된 것처럼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현재 있는 국민투표법은 이미 의원이라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국민투표법을 고치면 됩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에 우리가 구속당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거는 국민개헌 특별법을 제정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통과 발의가 되고 또 통과가 돼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정한 국민투표법이라는 특별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박정희 대통령이란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불필요하게 헌법 개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만든 헌법을 경성헌법, 하드, 어렵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헌법, 그 국민투표법을 유심히 살펴보면 국회에서 제출된 발의안을 단 한 자라도 고치면 다시 발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발의된 안과 국회에서 통과된 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투표로 확정된 안이 똑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다가 야 이거 고쳐야겠다 하면은 다시 원위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발의된 안과 국회에서 통과된 안이 똑같다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을 국민에게 공고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한 규절만 국민투표법에 넣건 또는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개헌 절차법을 만들건 특별절차법, 국민개헌 특별법을 제정하든 그렇게 하면 30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송문학 선생님, 앞으로 국민개헌안의 통과와 국민개헌 원포인트 조문안 신설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떻게 행동하실 예정인지 좀 구체적인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대부분 6월 국민개헌이 물 건너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지난 4월 10일부터 약 한 달 동안 1인 시위와 농성을 계속했습니다. 이 주장은 커다란 울림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개헌넷이라고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연대단체가 있습니다. 그 연대단체가 이름이 국민주도 헌법개정 네트워크, 약칭 국민개헌넷이라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틀 뒤인 5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바로 이곳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철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모여서 자유한국당을 거쳐 민주당까지 집회와 시위와 가두 행진을 병행합니다. 이때 옛날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모였던 때처럼 국민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래서 아마도 1000명 아니 10,000명만 모인다면 아마도 자유한국당이건 민주당이건 이거는 새로운 큰 요구다, 틀림없이 국민의 요구를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민개헌 보장, 일개조문 신설, 여야 합의 촉구, 6월 개헌 집회 다 하는 촛불을 든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은 5월 14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약 12시간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우리가 개헌 회의 의원이다 라는 주제로, 내가 만약 국민을 받드는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또는 왜 우리 국민 개헌이 6월 개헌이 물 건너 간 것인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 한마당을 펼칠까 합니다. 이곳에서 의식 있는 모든 깨어있는 주권자라면 오셔가지고 무엇이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마치 빗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바다를 이루듯 아마도 이런 큰 울림이 퍼져서 지금 그 개정 휴업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양심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민주당까지 가느냐, 민주당은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30분은 우리는 민주당 앞에 가서 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합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칼자를 쥐고 있는 것은 100명 이상씩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이거 대통령 안에는 국민개헌 보장 조항이 없던데 우리 이런 거 못해요 하고 뻗으면 자유한국당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또 거꾸로 민주당을 하고 싶어 해도 자유한국당 그거 주면 그 나라가 절대 안 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는 순간 국민개헌 보장 일개조문 신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들의 약소정당들의 중소정당들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칼자를 쥐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헌에 가장 소극적이고 방해가 되는 세력이 누굽니까?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국당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국민개헌 보장하는 일개 조문이라도,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야말로 진짜 주인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헌법을 고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마지막 호소를 이 사람들이 끝내 내면한다면 그들에게는 파멸 그리고 소멸만이 기다릴 것입니다. 송은학 공동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개헌의 마지막 불씨가 남아있는 이곳 국회 앞 농성 캠프에서 송은학 공동 대표님을 만나뵙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자리를 옮겨서 저희 토크 콘서트에서 좀 더 그 편안한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